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난 결혼 생활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댁 식구들의 무신경한 말투와 째째한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남편이 아빠가 된다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지요. 하지만 집버릇 개 못 준다더니.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죽일 만큼 미운 남편이지만 처음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워낙에 우유부단하신 분이었고 그로 인해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연애 내내 남편이 보인 모습이 그랬습니다.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며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저에게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어서 털어놓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며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는데 그게 그때는 다 맞는 말처럼 들릴 만큼 의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먼저 말해주니 좋았고 남편의 선택대로 따라가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리더십이 있다기보다는 독단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같으면 같았지 단 한 번 10,000원이라도 덜 벌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제권을 쥐고는 저한테 생활비를 타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제할 때마다 남편한테 문자가 가면 전화를 해와서는 그걸 왜 했냐 저걸 왜 사냐 어찌나 따져대고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대는지 제가 그렇다고 무슨 명품을 사고 유기농을 사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심지어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비싼 것도 아니고 한 접시에 15,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파게티 한 그릇의 원가가 얼만지 아냐? 너는 상술에 놀아난 거라며 어찌나 사람을 깔아뭉개던지. 그래서 남편하고 막말로 박터지게 싸우고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냥 이혼했어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고 섣부르게 결혼을 결심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월급을 각자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단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자꾸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늘어가는 게 월급이 주름 모양이 돼요. 저희는 월급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도 똑같이 각출해서 썼었는데 언젠가부터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회사에서 저녁 해결하고 올 때도 있는데 왜 식비를 똑같이 내야 되냐 하질 않나? 자기는 씻을 때 뜨거운 물 많이 안 쓰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나?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일일이 적을 수는 없지만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생활비도 저보다 덜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모른 척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왜 참고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이혼하면 여자만 손에다 엮거든요. 이혼녀 딱지 달고 세상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는 그런 친정부모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였어요. 지금도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면 여자 연예인은 이혼녀로 낙인 찍고 다시 연애라도 하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 연예인이 누굴 만난다고 하면 능력 있네 어쩌네 그렇게 띄워주잖아요. 예쁘고 돈 잘 버는 연예인한테도 그렇게 잣대가 엄격한데 하물며 일반인인 제가 이혼녀 딱지를 달고 세상 살기가 쉬울지 상상이 가질 않았지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대신 남편을 개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 만한 인간으로 탈바꿈시켜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친한 친구가 자기 남편도 매번 회식이다 뭐다 귀가가 늦었는데 애가 생긴 이후로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육아휴직을 쓰다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시터를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까 솔직히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네요. 그런데 아무리 외할머니라고 해도 솔직히 하루 종일 아기랑 시간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친정어머니도 당신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시던 일정도 있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달에 200 정도는 챙겨드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시터들 중 경력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도 200은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제가 직장을 관두고 애를 보면 되는데 기어이 회사를 다니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시터를 고용하건 친정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건 그건 제가 엄마로서 직무를 유기해서 그런 거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은 저더러 알아서 해결하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애는 나 혼자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도 애 아빠니까 당연히 절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육아는 남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헛소리나 해대면서 죽어도 못 낸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치사하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월급을 각자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완전히 친정은 친정대로 시댁은 시댁대로 그렇게 챙기며 살게 되었지요. 한편 신우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시집 갈 때까지 부모님 옆에 딱 붙어 살 거라더니 어쩐 일로 혼자 살기로 했다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려다가 그래도 또 신우랑 사이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빈손으로 가기도 뭐해서 요새 자취생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커피 머신을 선물해줬어요. 그랬더니 관계 있어서 그런가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주면서 장모님 갖다 드려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 상품권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어디 전통시장 상품권이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쓰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정말 모처럼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처한 기색은 내비치지 않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도 상품권을 받으시곤 저랑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음은 고마운데 어디서 쓸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친정어머니가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사위가 준 상품권으로 이렇게 좋은 고기도 먹어본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그냥 하신 말씀이시고 저희 친정부모님 당신들이 원할 때마다 소고기 사드실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상품권을 가지고 유세를 떨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품권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된 발단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매년 성과에 따라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올해 130 정도를 받게 되었고요. 여담이지만 남편도 아는 복지 포인트이고 얼마를 받건 간에 매년 요긴하게 잘 써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친정에 안마의자를 놔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3개월 만에 재택근무 전환이 되면서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그래도 3달 동안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올해는 그 복지 포인트로 뭐 할까라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 댁에 안마의자 놔드릴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제 마음대로 정하냐대요. 원래는 매년 상의해서 쓰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번에 남편과 한바탕 한 이후로는 솔직히 금전적인 것과 관해서는 남편과 아무것도 상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논리대로면 제가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고맙다고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순전히 제 몫인 건데 왜 남편이랑 상의해야 하나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내 포인트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시댁은 시부모님은 생각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처가 생각 얼마나 하고 사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시부모님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당신 돈으로 사드려. 월급 받아서 그 돈 다 뭐해? 생활비라고 100만 원 주고 나면 당신 생전 나하고 1원 한 푼 상의해서 쓴 적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알아서 잘 사드리라고 쏴붙여버렸네요.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대빨래 밀고선 인정머리가 있네 없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던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가 먼저 저희 남편, 그러니까 자기 오빠한테 들었다면서 저희 회사 복지 포인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달리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워. 네 맞아요 그런 게 나와요 하고 적당히 대꾸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정말 잘 되었다며 이번에 자기가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저더러 복지 포인트로 대신 사달라대요. 그러면 자기가 현찰로 주겠다고요. 사실 복지 포인트를 쓰려면 지정된 곳에서만 써야 되다 보니까 100%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는 친정어머니 쓰실 안마의자를 사드릴 생각이라곤 했지만 마음에 딱 드는 모델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지요. 그런데 신우가 돈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쩌면 남매가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신우와 통화를 마친 뒤 아가씨가 말한 컴퓨터. 지금 찾아보니까 150만 원 정도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면 내가 20만 원만 보내주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해가 안 돼서 신우더러 그게 무슨 말이냐고 150만 원짜리라니까 웬 20만 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신우는 복지 포인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리고는 서로 간에 몇 번 더 말이 오가고 나서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우는 제 복지 포인트에 자기 돈 조금만 보태면 컴퓨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정말이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남매가 나란히 김칫국이나 마시는 꼴이라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놓고 너는 친정만 챙기냐? 시댁은 우습냐 하시더니 왜 기분 나쁘게 차별을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들이 이번에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줄 테니까 대신 복지 포인트로는 신우 독립한 기념으로 선물하는 셈 치고 컴퓨터를 사주랍니다. 그러면 그냥 이번 일은 없던 일처럼 눈 감아 주시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니네 엄마한테는 내 아들이 상품권도 줬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실인데 뭘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쓸 때도 마땅치 않은 상품권을 줘놓고는 그리고 그나마도 친정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당신 생돈 들여 고기 사셨고 그거 다 당신이 처먹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어머님도 앞뒤 사정도 모르시면서 아들 말만 듣고 그렇게 나서시는 거 아니라고 한 소리 했네요. 근데도 속에서 화가 안 풀려서 결국 남편더러 돈돈돈할 거면 그냥 혼자 살라고 했어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도 당신처럼 야박하겐 안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어머님이 저더러 미쳤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을 뒤로하고 먼저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주고 계셨거든요. 친정어머니한테 달려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는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평소라면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참고 살아라 하셨을 어머니셨지만 그날은 제가 어찌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래 정 힘들면 헤어져야지 그러시대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사서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 건 남편이 양육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그걸 깎으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위자료는 생각도 없었고 애 양육비만 약속해 주었으면 했어요. 많지도 않았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양육비를 흥정하려 드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열받아서 아이 위자료도 받아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야 하겠지만 변호사 말이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만 하면 제가 월급도 죄다 갖다 바치고 연애 때처럼 남편 말에 꼼짝도 못하고 따르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어리석었던 거지요. 요새 그렇게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리고 저도 제 몸 하나 건사하고 살 능력은 되는데 못하러 그러겠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 곱씹어봤자 의미 없고 적어도 앞으로는 남편과 얽힐 일은 없을 테니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보겠습니다.